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일 8월의 첫날입니다. 어디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거의 3주 가까이 폭염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께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썼어요. 자, 시야는 안철수 대표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라. 이번 주 중에 결론 내라. 내가 8월 두 번째 주에 휴가 갔다 오니 휴가 갔다 오면은 더 이상 대화도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씨 교만해졌구나. 교만이 극에 달했구나. 옛날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나라 때 얘기죠. 전환시대 교병은 필패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병사, 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대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볼 거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갖다 급습한 이후에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합니다. 홍콩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싱가포르, 그 당시 퍼시벌 중장이 이끄는 8만여 명의 그 영국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야마시다 일본군 중장이 이끄는 그야말로 일본군의 그 노도와 같은 기세에 꼼짝을 못하게 되었죠. 밀리고 밀리던 퍼시벌 장군이 휴전 협상에 들어가려 하니 그때 야마시다 장군이 한 그 유명한 말,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스까 노까 잔소리 말아라. 예스까 즉 항복할 거냐 노까 안 그러면 널 섬멸하겠다 라고 겁박을 합니다. 요즘식으로의 갑질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교만하다고 생각하냐니까 이 친구가 36살에 일약 스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안철수가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안철수 대표에게 야, 너 이번 주 중에 들어와. 내가 다음 주엔 내가 휴가 가거든. 나 휴가 갔다 오면 너 국물도 없어. 그 다음부터 너하고 안 놀 거야. 너 고사시킬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깜짝 놀란 안철수가 이번 주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무조건 합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 정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같은 우군, 적군도 아니고 사실상 우군끼리 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자, 시한 정해놓고 자, 최후 시한이 여기야. 마지노선이 여기야. 이거 어기면 너희 묵사발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정치인도 아니죠. 정말로 이준석 씨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면 조용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 주면서 그래도 세석밖에 안 되는 당이지만 뭔가 조금 우대하는 듯 모양새를 갖추어 주어서 슬그머니 외연을 넓혀나가야죠. 이게 덧셈의 정치입니다. 달리 볼 거 있습니까? 1992년 대선 앞두고 그 당시에 김대중 근데 평민당이었습니다. 평민당이 이기택 대표가 이끄는 당시 꼬마 민주당 7석인가 8석 꼬마 민주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뭔가 예우를 갖춰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92년 대선을 앞두고 DJ는 알았던 겁니다. 비록 7석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꼬마 민주당이지만 뭔가 나름의 최소한 3%, 4%, 5%, 6%, 7%의 국민적 지지는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조차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DJ는 만나는 무릅쓰고 공동대표합니다. 7석에 평민당 그 당시에 거의 그때 80석, 90석가량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 평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꼬마 민주당과 공동대표 50대 50. 왜?
바로 1년 남짓 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물밑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씨가 하는 대로 안철수 너 내 말 안 들으면 참 보면 세상에 참 인생무상이라는 게 언제는 이준석 씨 참 안철수 대표 유승민 안철수 이들 그 흐름 속에 그 밑에 꼬마로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안철수를 향해서 이른바 굴욕적인 항복, 굴욕적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조용히 물밑에서 조용조용 대화하면서 해야지 그걸 중인 한시리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으면은 안철수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거 하겠습니까? 또 안철수 지금 오늘 이준석의 이 갑질 이 교만이 결국 이런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의 선장으로서 이런 군사를 끌고 가다 보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안철수를 이렇게 보면 모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갑질하고 그 갑질한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자기가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자, 안철수가 아무리 요즘 값이 떨어졌어도 최소한 5%의 자기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몇 퍼센트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이긴 줄 아시죠? 3.6%포인트 차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51.6, 문재인 후보가 48입니다. 최소한 5%, 3%만 내가 확실한 표를 갖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2년 DJ도 7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꼬마 민주당에 그 공을 들여서 당 이름도 바꿨습니다. 민주당 그 당시 평민당에서 합쳐서 당 이름도 바꾸고 대표도 DJ 이기태 공동대표 전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라는 대의, 집권이라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의로 가는 길에 사소한 부분들은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는 덩어리가 큰 쪽에서 그와 같이 그러한 이런 덧셈의 정치를 하지 않고 교만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오늘 마침 뭐 일요일이고 또 제가 보면 사기를 좋아하고 또 삼국지를 좋아하고 역사서를 참 좋아합니다. 사기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사기에 우리가 흔히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3000년 역사상 최대의 전쟁은 장평지전, 장평전투라고 합니다. 장평, 이른바 조나라 군대하고 진시황의 진나라 군대가 맞붙었죠. 60만 대군 거의 120만 대군이 맞붙었고 그때 조나라의 장수로 나간 것이 젊은 조괄이란 장군입니다. 원래는 연파란 장군이 있었죠. 노련한 연파 장군이 방어만 하니까 진나라에서 모략계를 써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이제 이 고인이 된 명장 조사의 아들 조괄이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젊은 조괄이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을 지휘하고 결국 백기, 진나라의 백기한테 참패하여 43만이 장평에서 땅에 생매장 당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자기 아버지 조사가 늘 조괄이 군대를 이끌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 이 조괄은 느낌을 잘 좀 연상해 보세요. 천하의 명장이었던 자기 아버지 조사도 이론 다툼에서는 조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도 뭐 이론이 박식하고 보면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조사가
늘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죠. 절대 내 아들 조갈이 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지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다. 선거도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총칼만 없었을 뿐이지 결과는 전쟁입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근데 너무 전쟁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조갈이 그렇게 전쟁을 가볍게 그야말로 사뿐사뿐 걷다가 43만에 조나라 군대가 생매장 당하죠. 그때 나온 예 지상병담, 즉 책으로 읽은 그 병법 갖고 까불까불 토크하다가 자기 아버지인 천하의 명장 조사도 흔한 얘기로 말싸움으로는 토크는 이겼죠. 투마치 토크 해갖고. 근데 조사는 알았던 겁니다. 내 아들이 장군이 되면 조나라가 망한다. 그렇습니다. 손자, 손무가 손무죠. 손무로 쓴 자 손자의 병법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다. 병자, 무릇 전쟁이라 함은 국지대사, 나라의 큰 일이다. 사생지지, 살고 죽는 문제다. 존망지도,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걸려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찰야, 모든 것을 갖다가 세심하게 아주 섬세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 지금이라도 저 다음 주에 휴가 가겠다는 거 그거 때려치우십시오. 뭐 휴가 못 가서 어디 뭐 병 납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에게 빨리 사과 전화하십시오. 죄송하다고. 아직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어리고 세상 갑자기 벼락 출세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마치 2016년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말기죠. 그때 총선에서 참패했던 새누리당 뭔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 대표 되었던 분이 바로 이정현 대표입니다. 누가 봐도 이정현 대표 당 대표감은 아니었죠. 본인 스스로도 당의 말단 저 간사부터 사무처 간사부터 해서 17단계를 뛰어올랐고 그 이정현 씨 오르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오록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정현 씨도 당시 벼락 출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벼락 출세하는 가운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겠다고 밀려드는 그것을 못 막았던 겁니다. 지금 이준석 씨 지금 보면 마침 어제 그저께죠. 7월 30일 윤석열 총장한테도 막 압박까지 8월 중에 입당하라 했더니 오히려 의표를 찔러서 7월 30일 날 입당해버리고 말았죠. 그것도 이준석 씨 저 부재 중에 지방 내려갔을 때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이준석 씨 당신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겁니다. 너무 까불지 말라고.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 이번에 당대표 되는데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도움 많이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소닭보듯 하고 있죠. 그것도 또 의표를 찔린 겁니다. 그렇게 의표를 찔리는 이준석 씨 드디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갖다 일종의 타겟 삼아서 내가 휴가 갔다 온 이거 얼마나 건방진 소리입니까? 내가 휴가 갔다 올 때까지 너 휴가 갔다 오면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나 휴가 가기 전에 정리해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병은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황태순 TV를 보셨다면 또 제 거 안 보시겠죠. 혹시 이 황태순 TV 이것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뭐 통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면 반드시 이준석 대표에게 전해 주십시오.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왜? 공개적으로 예스까 노까 하는 식으로 옛날 싱가포르 침략에 들어가던 일본군 야마시다의 말로는 어떻게든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건방 떨던 야마시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조 히데키 육군 대신 겸 총리 대신 휘하의 싱가포르 방명군 총사령관이었던 야마시다 중장의 말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게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 뜻은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른바 구존동이 같음은 함께 추구하고 다름은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한 단계 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를 좋아하는 지금도 한 5% 남짓의 그들이 결국 내년 3월 9일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요 하나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48대 48, 49대 49 가는데 요 3%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52대 48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거듭 말씀드립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당장 건방 떨었던 부분, 교만 떨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에게 사과하고 그래야죠 국민의힘이 삽니다. 뭐 제가 안철수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뭐 안철수를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깐 반짝 그 출세에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서 이리저리 난장을 부린다면은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거듭 주고 있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결정적 그런 터닝 포인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2021년 8월 1일 일요일입니다. 자, 8월이 7월 참 무척이나 또 어떻고 8월 아직도 한 보름은 더 올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 모쪼록 잘 챙기기 바랍니다.